선고 D-2, 철야 농성부터 오체 투지까지 곳곳에선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 절망과 분노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끝내고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레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정하고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파면 인용이라는 팻말을 들고 오체 투지를 한 건 조계 중의 승려들입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발해 안국 사거리를 지나 집회 현장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철야 농성으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건 반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도심을 행진하다가 두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선고를 이틀 남기고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210개 부대 1만 4천여 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도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도 헌재 앞 안국역 일대에선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바로 보시죠. 네, 이 시각 안국역 인근이고요. 헌법재판소 부근입니다. 현재 양쪽에 경찰차가 벽을 이루고 있고 집회 참가자들이 아래쪽으로 CCTV 아래쪽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을 저희가 다 담아서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차량 통행은 지금 막혔습니다. 집회가 이뤄지고 있고 헌재 인근 150m가 사실상 진공 상태가 됐다라는 경찰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선 당일에 폭력을 행사하면 체포,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으니 철저히 경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어젯밤의 모습이고요. 밤샘 농성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일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날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밤에는 좀 쌀쌀했거든요. 은박담요를 뒤집어 쓴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성치훈, 김인영 의원님, 집회 참가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이제 뭐 끝이 다가왔죠. 근데 사실 4월 4일 선고 이후에도 저는 저 집회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저는 파면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 사실 그분들은 비상계엄 있기 전부터 매주 모여서 또 집회를 하셨던 분들, 태극기를 들고 나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에도 나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주로 제가 찬성 쪽 집회의 모습을 많이 봤지만 이번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이 집회 문화가 많이 성숙되고 좀 많이 발전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의 집회와 다르게 새로운 젊은 사람들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방식도 달라졌고 거기서 부르는 노래도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화적으로 집회가 마무리될 거라는 당연히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판으로 가면서 좀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왔던 정광훈 씨나 전한길 씨의 좀 자극적인 발언들, 선동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4월 4일 선고 이후에 좀 집회가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인데, 저는 경찰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인명사고가 나는 큰 불상사는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선고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감정이 고조될 것 같은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인이 지금 현재 근처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도 다 우회하고 있고 지하철도 너무 인원이 많아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집회 참석자분들께서도 집회에 대한 자유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와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저희가 이 탄핵 정국이 끝났을 때 갈등을 수습하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지법 난동도 있었고 여러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충돌은 막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각 정당 소속이시니까 윤재관 위원께서도 한 말씀 시청자들께 해주신다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게 큽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시기인데 오늘도 국회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한테 공산주의자다. 이런 막말을 계속 쏟아붓는 국민의힘의 이 막말 퍼레이드가 오늘 또 계속됐거든요. 서천호 의원 헌재를 때려부시자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어떻습니까? 계속 이 막말에 관련돼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본인의 말을 또 스스로 뒤집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남에게는 승복하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본인들은 정반대의 행동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면 이후에 국익을 다시 챙겨야 될 시기에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7년 전, 8년 전에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이 단 한 방울의 피가 없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했던 저력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번은 폭력 사태가 이미 발생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특히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주변이 지금 통제가 돼 있고 차벽으로 저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주변 건물도 옥상을 통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지도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든 화면인데요. 저렇게 헌재는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쉽게 저걸 뚫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변 건물, 지금 100m 진공 상태라고 하는데 150m까지 진공 상태를 넓혔다고 하고 주변 건물의 옥상도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긴 의원도 한 말씀 하시죠. 저희가 반면 교사 삼아야 될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됐었을 때 그 직후에 파면 인용 시에 이제 벌어졌었던 집회와 시위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결코 평화적인 집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탄기국이라고 하는 탄핵 인용을 반대하고 있었던 일부의 국민들이 이른바 버스까지 탈취해가지고 50여 차례 난간을 들이받고 또 그런 과정에서 스피커가 떨어져서 약 1명이 사망하고 결국 그 집회 때문에 4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때의 정치 상황과 지금의 정치 상황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의 정치의 어떤 부추김과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재를 때려 부수자와 같은 아주 과격한 말을 하지만 그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탄핵 기각 시 그 재판부는 제2의 이완용이다. 자자손손 대한민국에서 못 살 것이다라는 정말 과격한 말로써 이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해석은 분분할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선고 기일까지 잡힌 마당에 정치권이 해야 될 말은 이제는 자중합시다. 겸허의 결과를 기다립시다. 이제 모두 승복합시다와 같은 화합의 말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집회와 시위를 더 흥분을 고조시키는 말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정당의 목소리를 잘 들었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늘 치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고요. 그 결과를 여기서 그 결과라는 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겠죠.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만 한대행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저 말이 본인에겐 해당되지 않고 국민들은 차분히 받아들여라 라고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비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긴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 발언 있으신 분들은 듣겠습니다. 이 어떠한 결과가 나더라도 승복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이른바 젊은 사람들의 밈으로 통하는 만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헌법을 잘 지키지 않는 총리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라 민심의 회초리를 세게 맞는 말로 전 통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승복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존재를 모순하는 위선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다분하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법원장, 국회, 그리고 대통령, 정파성 내지는 경향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각자의 정치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결론을 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승복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저 말에 어떤 국민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동의하고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일단 4월 4일 선거 이후로 미뤄두긴 했습니다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행위, 2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다. 그거를 아직도 한 달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4월 4일 이후로 미뤄졌을 뿐이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치 본인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다고 해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당당하게 지금 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1시간 1초가 지나갈수록 헌법의 가치는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4월 4일 이후에 반드시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위선자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0년 넘게 공직을 했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공직자가 저렇게 위선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슬픈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전 권한대행, 지금 기재부 장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을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자문해 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본인의 투자했던 이 국채가 미국 국채가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대한민국과 완전히 이익과 반대되는 행동을 경제부총리가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위선도 이런 위선은 할 정도 되면 이건 범죄입니다. 그 범죄에 대한 단죄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한 조치들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자, 다른 의견이요? 예.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서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 자체는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긴급 상황에서 전국을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까지 지나치게 공격하시는 거는 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는 비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것에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내는 건 어쩌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에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그것까지 비난하신 거는 현재 이 위급한 상황에 더 자극할 수 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죠. 말은 저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의 말에는 대단한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게를 스스로 아주 가볍게 솜털만큼 더 가볍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을 멈춰라.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을 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 기회를 스스로 지금 계속 걷어차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한 대로 당신이 말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해야 되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권자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지당하신 얘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의 지도부에서 오늘 승복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 3주 전에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승복을 아직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주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였나요? 대담 프로그램이었죠. 승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승복 선언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한번 따져보죠. 성춘 의원님. 4월 4일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승복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피청구인이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대상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메시지가 최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였던 행태, 조사도 거부하고 체포도 거부하고 모든 걸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시스템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결과가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승복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우리가 앞서 다뤘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마저 사실상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판결도 불복하고 있는 정당, 그런 판결에 저항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승복 메시지를 야당에게 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저희는 그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복한다고 해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파면이 되었을 때 나는 저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아마도 지지층이 동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봤던 아까도 언급해왔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그런 폭도들이 다시 한번 명분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나와야지 야당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보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재 재판 출석을 다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충실히 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재판에 인정하겠다는 결과로 인정하겠다고 보는 게 맞고,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에 대한 입장을 냈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을 날 수 있습니다. 헌재와 무슨 내통을 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메시지 내는 게 아니라 헌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오히려 전 더욱 지지자들이나 다른 전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당에게 요구하는 야당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양 진영이 굉장히 극단화돼 있고 이 양 진영이 극단화돼 있는 메시지 자체가 설득을 하려면 그럼 자기 지지층 설득하는 건 본인 정당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설득 못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설득 못하는 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진정시켜야 될 의무는 공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이 고쳐야 된다, 국민의힘이 잘못됐다는 지적 뭐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민주당도 박홍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같은 중량감 있는 의원께서 충분히 지지층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양 당이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강장 열기의 기운을 좀 진정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거론해야 될 단어가 완전히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복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사죄라는 단어를 얘기해야죠. 4월 4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당연히 파면될 것입니다만은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그 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사죄드린다라는 얘기를 먼저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승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상대를 공격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3년 동안 내내 해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극단화됐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신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사죄, 잘못부터 먼저 국민들께 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양의 머리를 두고 개고기를 팔았던 그 잘못에 대해서부터 반성하고 사죄 드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지금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돼서 승복하라고 자기네들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을 벌고 싶어서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정도로 이해하고 싶은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뒷말 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선고 전에 승복하라, 결과에 어떤 결과든 승복하라 해놓고 실제로 판결 결과가 무죄로 나오니까 딴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들은 상대에게 승복을 계속 강요하면서 본인들은 전혀 정반대의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부터 당장 끝내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해야 될 가장 최소한의 염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언제부터 승복이라는 게 이 조직과 성질에 따라서 나눠지는 가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승복이라는 걸 무기 삼아가지고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승복이라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뭔가 초등학생 교실도 아니고 초등학생 교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승복이라는 것이 마치 뭔가 내가 허가해야 된다라는 뭔가 아주 어려운 가치인 것처럼 다뤄지는 것 자체가 전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요. 이 모든 사단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뭐 야당의 줄탄핵, 쌍탄핵, 통탄핵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총선에서 이겼었어야죠. 총선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집권 여당의 대표를 11번이나 바꾸면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모두 다 방탄하면서 무슨 총선을 이겼다고 했었던 사람이 자기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막 줄탄핵 때문에 계엄이 있었고 또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을 합니까? 저는 굉장히 염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당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 4일을 언급했는데 4월 4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네요.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4월 4일 이후에 우리 헌정사는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이할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아마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진단하는 문구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헌재가 지적하는 우리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그 받아들인 걸 양극화된 정치 진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기 대선 얘기는 아니죠. 오늘 권성동 대표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분들과 백브리핑에서 그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잡힌 뒤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헌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오늘은 일단 헌재 자극을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대표께서 적절한 메시지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분히 이제 기다려도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4월 4일 11시 한 25분쯤에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문장을 국민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좀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계시고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또 거론하면서 언급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도 그런 헌법재판관 일일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 다 믿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중에 그런 떠도는 얘기들 일각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과를 봤을 때 재판관들의 성향이 갈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파면 선고는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상식적인, 합리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똑같은 결론을 내릴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월 4일까지 이제 40시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도 된다. 그 메시지를 대표께서 적절히 내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하고요.